다섯 번째 질문, 비카씨.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린 일론 당신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테슬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일론 당신이 예측하는 임계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FSD가 해결되거나 옵티머스 배치되는 순간인가요? 일론, 언급했듯 나는 아크의 분석을 보는 것이 가치 있다 생각합니다. 아크의 분석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29년 시가총액 5조에서 7조 달러를 보고 있어 오늘을 기점으로 약 5년 내에 10배 이상을 보고 있고 나는 이게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자, 광팬입니다. 역사는 당신이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몇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테슬라 차량을 P2P 카 쉐어링 플랫폼 투로에 올려서 테슬라 중독을 고치고 있는데 고객분들 중 절반은 테슬라 운전이 처음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렌트 후 테슬라 차량의 구매를 정말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퍼럴 프로그램이 언제쯤 다시 시행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2인승 배는 언제쯤 출시될까요? 제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리퍼럴 프로그램. 다음 분기에 리퍼럴 프로그램 재검토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전체적인 고려된 비용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리퍼럴 프로그램은 차량 가격 인상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뭐가 더 이득인가요? 리퍼럴 프로그램 때문에 소폭의 가격 인상이 발생합니다. 다음 분기에 리퍼럴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거고 합당한지 살펴볼 겁니다. 리퍼럴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사람들이 차량을 살 여유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수요에 제한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모델 Y가 2만 불 미만이면 아마 500만 대는 팔릴 겁니다. 미친 수치죠. 알다시피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저렴한 차량을 제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원하는지 여부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 차량을 원하지만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자, 제 이름은 함자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아누 아르백을 소개해줘서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스틴으로 이사 왔습니다. FSD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FSD의 이전은 계속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테슬라 차량 편대로 모으고 더 많은 정보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오너들에게도 FSD의 이전은 다음 모델을 갖기 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슬라 차량 구매를 멈춘 건 FSD 이전을 다시 한번 기다리길 원하는 겁니다. FSD 이전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론, FSD 이전을 시행하는 건 꽤나 복잡합니다. 판매 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전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변에 그 참석한 주주들이 일제히 한 개 분기 더를 외쳤고 일론은 한 개 분기 더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 분기 더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 일론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엄청 떨립니다. 일론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주 적은 주식이지만 최근 이틀간 보유량을 3배 늘렸습니다. 일론 당신은 완전히 우상입니다. 이번 질문은 당신은 인간으로서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만 주주 관점에서 옵티머스의 이런 가치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우린 일론 당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가운데 당신 너무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당신 자신, 안전, 건강 등 모든 것들을 돌보는 것을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일론,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운동이 필요하겠군요. 암살 등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다소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살인광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가능성은 그들이 얼마나 너의 이름을 자주 듣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들 내 이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 리스트에 있을 겁니다. 최근 7개월 사이 실제 2명의 살인광들이 나와 다른 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살인광 이력 있었고 그래서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나를 어느 정도 더 냉소적으로 만들기에 좋지 않습니다. 살인광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이제 사인하는 것은 관뒀습니다. 사인해주는 걸 관두는 걸 선호하는 건 아니나 현명해 보입니다. 이봐, 우리가 서로에게 우호적일 수 없을까? 라며 사인을 해주던 존 레논은 결국 그의 팬들 중 한 명으로부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좋아, 피할 거야. 어쨌든 당신의 세심한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살아남을게요. 9번째 질문. 테슬라가 가정용 H백 냉난방 환기 시스템 출시 계획이 있습니까? 일론. H백 시스템 더 유용한 것 같은 목록에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으로 헤파 필터가 내장된 매우 전력 효율적인 훌륭한 H백 시스템이 있죠. 차량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가정용 H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정용 H백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가 시스템 구축하고 어느 정도 습도 조절할 수 있고 매우 효율적이며 조용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차량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꽤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어쩌면 파워월 등과 결합할 수도 있고요. 빨리 서둘러야 할 리스트는 아니나 언젠가 하는 편이 멋질 겁니다. 산딥.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일론. 천만에요. 산딥. 4살 6살 내 아이들이 사이버 트럭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론. 맞아요. 내 말이 그거라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산딥. 지난주에 디즈니에 갔습니다. 아무도 디즈니를 보지 않고 모두 사이버 트럭을 보았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스티니로 갔고 거기서 디즈니에 갔습니다. 4살 난 딸아이에게 줄 서는 것에 익숙해지고 줄을 서려면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아빠 우리의 사이버 트럭을 보여주고 그 줄을 잘라요. 왜 말을 안 해요? 라고 말했죠. 아이들이 우리가 슈퍼차저에 갈 때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요청이 있는데 현재 12살부터 허용된 공장 투어를 6살 아이에게도 허락해 줄 수는 있나요? 추천 보상 가지고는 있는데 이것도 12년이 상한입니다. 아이들의 공장 투어가 가능하고 로봇을 볼 수 있을까요? 이벤트 등으로 만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이들의 안전 등이 항상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니까요. 그러나 연령 기준을 낮춰 더 어린 아이에게 투어할 수 있게 이를테면 더 제한된 투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11번째 질문.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 상당한 비판가였는데 지난주 그는 자기가 테슬라와 일론 당신의 열렬한 팬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뭐라고 말했었나요? 일론. 저는 꽤 설득력이 있죠. 근데 그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그는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곤 합니다. 별 이유 없습니다. 그가 왜 그런지 저도 모릅니다만 전화할 때 그는 항상 나이스합니다. 저는 전기차가 미래를 위해 상당히 좋고 미국이 전기차의 리더이며 미국을 사라 등등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그도 사이버 트럭의 광팬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12번째 질문. 주주 키아누. 오랜 기간 당신의 브랜드, 기업 등 모든 것들에 대한 팬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 차량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래도 발생할 것으로 확신되는 개입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론.
우리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서 심각한 개입의 발생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기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혹은 보행자 같은 취약자의 자율주행 차량이 극단적으로 주의를 갖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 대비 보행자 혹은 자전거 타는 사람의 다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를 원합니다. 완전 복잡한 건설 현장 같은 일반 통행 도로에서 차량이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개입이 필요할 경우 기본적으로 집에 전화해 도와줘 꼼짝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원격으로 접속해 거대한 RC 차량을 조종하는 것처럼 아마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 13번째 질문자. 배터리 대회 이후 4년이 지났고 테라와트급 규모의 배터리 구축하겠다는 매우 야망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안 PT 초반에 신기술 증설 관리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주주로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더 저렴한 가격 적정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680 셀은 제조사도 소비자도 모두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에 4680 배터리 셀의 확장은 SAT 그리고 모3Y에도 사용되어 가격 적정성,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현 시점에서 더 저렴한 가격 적정성을 달성하는 것은 배터리 팩보다는 그 외의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셀 공급업자로부터의 킬로와트아워당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팩을 주문해서 지난 수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리튬, 다른 모든 원재료들 그리고 배터리 셀 가격이 미쳤었습니다. 2배 상승했죠. 리튬은 거의 5배, 500% 상승했었습니다. 이후 배터리 셀 공급업자들은 공급량을 늘렸고 자동차 제조사의 주문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GM은 전기차 생산량 50% 감축을 발표했고 포드도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전기차 계획의 축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린 투자 규모를 늘릴 겁니다.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원가 절감에 있어 배터리 팩은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그 외의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더 저렴한 차량을 제조하는 건 왕자의 게임이 아닌 어떻게 해서라도 단 1페니를 더 줄이고자 하는 페니의 게임입니다. 차량에는 약 1만 개의 부품이 있고 각각이 5불의 원가라면 차량의 총 원가는 5만 불입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단 1페니라도 줄여야 합니다. 부품당 원가가 5불이 아닌 3불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그 자체 셀 생산 관점에서 연말이면 배터리 공급업자의 원가와 비슷한 코스트 페리티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현재 자체 제조하는 4680 셀 원가는 공급업자 대비 높은 수준이나 1년 전 공급업자의 원가보다는 낮습니다. 배터리 셀 공급은 D램 산업처럼 어느 정도 축제 혹은 기근의 요소가 있죠. D램은 초과 공급에서 공급 부족으로 움직입니다. 가격 변동은 미칩니다. 배터리 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연말에 오늘 공급업자의 셀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코스트 페리트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4번째 질문자. 2012년부터 투자한 주주입니다. 18년도에 그리고 올해에도 다시 보상 패키지에 투표했고 전 지난 2014년 잠깐 일론 당신과 이야기 나눌 특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지금의 사트가 된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신용이 있죠. 난 아시아, 캐나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친구가 있고 지금 사트가 글로벌 투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어떤지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언제쯤 판매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론 내년에 다른 국가에서 인증을 받을지도 모르나 올해는 북미에만 집중할 겁니다. 모든 국제 요구 수준에 맞게 설계하면 그건 사트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것이고 솔직하게 제품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우린 북미 요구 수준에 맞게 사트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혹은 유럽 기준에 부합하는 스페셜 버전을 만들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트의 대량 생산 달성하기 전 복잡성을 추구하는 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됩니다. 사트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작업할 게 여전히 많습니다. 나는 프로토타입에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어려움의 단계를 이야기함에 있어 대량 생산이 100배나 더 힘들고 일단 대량 생산에 들어간 후 20% 정도의 원가를 향상시키는 건 첫 번째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1페니의 비용 절감은. 마치 설거지와 같죠. 프로토타입 만드는 건 엄청 재미나고 멋집니다. 생산에 들어가는 것도 꽤나 멋집니다. 이후 비용 절감은 고통입니다. 고된 작업이죠. 설거지 후 깨끗한 접시를 얻는 것처럼 물론 얼마간의 보상은 있으나 그 여정은 험난하고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 전 세계 다른 곳에도 사트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인파는 몰립니다. 수요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비용 절감 거치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용 절감의 어려움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격렬합니다. 디자인 변경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규제에 부합하게 재인증 받아야 합니다. 15번째 질문자. 일론 당신의 신발이 좋아 보이네요. 이걸 모두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사트 파운데이션 시리즈에 관련된 겁니다. 파운데이션 시리즈 모델의 특정 넘버 관련 생산 계획이 있습니까? 혹은 파운데이션 시리즈 2의 모델은 언제쯤 출시되나요? 일론 곧 파운데이션 시리즈 생산은 끝납니다. 그 외 모델은 다음 분기에 생산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사트 최고급 모델인 사이버비스트의 트리플 모터 모델로 프로 차량입니다. 16번째 질문자 마이클. 일론 주주 가치를 지켜줘서 고맙고 보상 패키지 축하드립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FSD 학습하는 데 있어 신경망 스케일링 로우 관련 추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구의 행렬에 다가서는 여정 속에 FSD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추론 및 학습 영상 능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매주 테슬라에서 겪는 겁니다. 매우 큰 비중으로 테슬라 AI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내일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의 자율주행 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론 및 학습을 위해 칩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타바이트급 규모의 비디오 데이터가 들어오기에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 역시 난관이 있을 겁니다. 학습 부문에 있어 대규모 엔비디아 비디오 클러스터 실제 구동하는 거 정말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박스 개봉해가지고 전원 연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동시키고 높은 가동률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FSD의 다양한 버전 관점에서 보면 이를테면 FSD 버전 12.3의 경우 12는 무시하세요. 버전 12.3, 12.4, 12.5가 나올 때 앞에 12는 무시하시고 3, 4, 5, 6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바른 방식입니다. 각 버전 사이에 최소 2배에서 5배에서 10배까지의 성능 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 중앙 분리대 같은 고정된 물체와의 충돌은 이제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입 사이에 엄청난 주행 거리의 증가의 개선을 갖게 될 겁니다. 다른 상황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명백히 매우 복잡해집니다. 신호등이 많이 있는 복잡한 교차로에 있는데
한 대의 차량이 신호등과 충돌 후 신호등이 고장나거나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빨간불에 띄거나 신호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해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보행자들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더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는데 FSD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어떤 AI 모델이 더 뛰어난지 알아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계획한 주행거리가 수천 마일에 이를 정도로 개입 발생 빈도가 현격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어떤 AI 모델이 더 좋은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 이런 다른 AI 모델들을 만들 때 명백히 초결정론적이지 않기에 하나의 문제를 제거해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업로딩 모델, 섀도우 모드 등을 결합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FSD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섀도우 모드에서 인간 운전자와 신규 모델을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AI 모델이 예측한 것과 인간 운전자가 예측한 것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각각 10만 대의 차량에 업로드하여 AI 모델, 인간 운전자 사이에서의 오류를 정리하면 이번 모델과 이전 모델 사이의 오류가 더 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제약 요인은 학습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닙니다. 어떤 AI 모델이 더 우수한지 테스트하는 것이 큰 제약 요인입니다. 신 모델이 더 좋은지 아닌지 찾아내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까다로운 특정 교차로 같은 구간이 있죠. 도로 페인팅 상태 괜찮고 교차로도 없는 구간에서는 모든 모델들이 잘 작동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상황에서 역시 잘 작동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수천 곳의 교차로를 식별했고 그 까다로운 교차로의 신 모델들을 가져다가 실제 검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일명 그 유명한 척후계 비보호 좌회전 구간 같은 곳들 말입니다. 미국에는 꽤나 복잡한 교통 구간이 있고 우린 이런 수천 곳을 식별해서 차량을 보내 모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언급했듯 아직 하드웨어 4.0 기능을 개방 전이고 연말에 오픈할 건데 그러면 계획 사이의 주행거리에 기하급수적인 개선을 보이며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17번째 질문.